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맘 다육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육이들 요즘 봄비를 많이 마치고 이래서인지 이렇게 통실통실하게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봄에는 다육이들이 물을 아직까지는 예쁘게 들여주는 그런 시기라서 물 관리는 통풍이 잘 되면은 저는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봐가면서 물을 주기도 하는데요. 어제는 비가 많이 내려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다육이들을 물을 이렇게 줘서 통실통실하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을 예쁘게 들여주는 그런 시기라 다육이들이 색색깔로 각자의 자기의 예쁨을 뽐내주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루돌프입니다. 루돌프가 다져지면 정말 예쁘게 물을 들여주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지금 많이 크기가 줄어들었는데요. 더 다져지면 이제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로치는 올 겨울 제가 난방을 못하고 덮어놓고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겨울도 잘 보내고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랑새는 물이 들면 빨강새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이 아이는 2두짜리였습니다. 쌍두였었는데 지난해 여름에 한쪽이 물음으로 갔어요. 같은 목대에 있었지만 한쪽이 물음으로 목대가 가서 제거를 해주고 따로 이렇게 하나를 심어 놨더니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부케는 여전히 아름답죠. 부케는 물듬이 너무 예뻐서 인기가 참 많은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저렴해져서 쉽게 이렇게 품어올 수 있는데 예전엔 한 2년 전만 해도 가격대가 꽤 있었던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달마 미인인데요. 꽃을 피웠어요. 미인 종류들이 꽃이 참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꽃대를 미인 종류는 그냥 두고 꽃을 봅니다. 미인 종류는 이렇게 꽃대가 있으면 이제 살짝 얼굴이 입장이 망가져서 한쪽으로 이렇게 보기 싫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또 꽃대를 꺾어주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인 종류는 꽃을 꺾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철화들이죠. 철화가 지금 엄청나게 커서 집이 좁아요. 그래서 분갈이는 해줬는데 옆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냥 놔두고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 철화이죠. 호주먼디도 물이 들면 정말 예쁘죠. 호주먼디 이렇게 대품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터닝 철화인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조금 작은 거를 사다가 구매를 해서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컸어요. 2년? 2년? 한 3년은 됐겠다. 한 3년 정도는 됐겠네요. 쉘미르 외두였었는데 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새두로 분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철화들은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거의 공기층이 없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고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이 물을 줘도 반응이 없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뽑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골고루 물을 잘 먹고 흡수를 잘 하면서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면 이상이 없는데 철화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고사가 잘 되어서 한번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뽑아서 뿌리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자주 줘서도 안 되고요. 하엽은 지면은 하엽 정리를 사이사이 깨끗하게 해줘야 또 공기가 이렇게 잘 통해서 잘 물이 또 잘 마르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 이렇게 고사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러우 백금철화였습니다. 러우 백금철화였는데 이렇게 고사가 됐습니다. 화면이 자꾸 돌아가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뿌리 정리를 하고 심어 놨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짐벌이 말을 안 듣네요. 핑클루비입니다. 핑클루비는 참 예쁘죠. 너무 물을 가하게 주면 무름으로 쉽게 어릴 때는 가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한 2, 3년 키우고 나면은 목대도 생기고 그렇게 또 물을 너무 가하게 주지 않으면은 예쁘게 잘 자라주는 품종이기도 하고 겨울이면 물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여름에 장마 때 비를 너무 많이 맞추면 안 되고 여름에는 어떤 다육이든지 물이 가하거나 이러면은 물음으로 쉽게 많이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핑클루비는 여름에는 비를 댈 수 있으면 맞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리틀 뷰티 철화입니다. 이쁘죠? 이렇게 다육이들을 봄에는 또 분갈이도 많이 하고 하는데 분갈이 하실 때는 또 환경에 따라서 상토를 조금 많이 섞느냐 적게 섞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이러는 곳에서라면은 상토를 한 40% 그리고 마사를 60%, 그러니까 마사나 난석이죠. 이거를 60% 하고 상토를 한 40% 정도 해서 다육이들이 어느 정도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물을 주면은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흙을 배합을 해서 심어주면은 다육이들이 튼실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거는 오색 기린초입니다. 오색 기린초. 참 겨울에 거의 다 죽었었는데 봄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레드베리는 언제나 인기가 있죠. 한 1년생, 한 2년생 이렇게 되면은 물이 그렇게 예쁘게 들지는 않아도 한 2, 3년 지나면 이렇게 햇빛이 좋으면 빨갛게 물을 들여서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레드베리죠. 이거는 집시금이고요. 금 종류들은 햇빛이 뜨거우면 이제 지금부터 햇볕이 낮에는 좀 강하죠. 요즘 비가 내려서 조금 덜하긴 한데 이 금 종류들은 방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배수가 잘 되게끔 흙배합을 한 7대3 정도 그렇게 해서 키워주면 더 예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빗물 먹고 건강하게 또 통통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에 비를 조금 많이 맞추면은 다육이들이 무르지 않을까요? 무름병이 오지 않을까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지나 이렇게 키핑장이나 개인 하우스 그리고 옥상 이런 데서 키우신다면 통풍이 워낙 잘 되고 물을 먹어도 한
며칠이면 2, 3일이면 물이 또 금방 배수가 되고 잘 말라서 며칠 사이에 비가 온다면 비를 조금 맞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래 묵은 다육이들은 분갈이를 안 하셨다면 뿌리가 튼튼하게 하는 거는 칼슘제를 좀 물 1리터에 1ml 정도 희석을 해서 주고요. 그리고 알갱이 영양제가 있다면 화분 위쪽으로 얹어 놓으면 몇 개씩 얹어 놓으면 물 주고 이럴 때 또 녹아서 또 뿌리가 튼실해지고, 그리고 종합 영양제는 입장으로 해서 골고루 뿌려주면 물을 주고 이럴 때 또 영양분이 흡수가 돼서 예쁘게 잘 자라줍니다. 묵둥이는 주로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요. 이거는 로라 꽃입니다. 로라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초롱이 꽃처럼 그렇게 피고 있네요. 저는 꽃대가 요즘 많이 나오죠. 꽃대 많이 나오는데 꽃대를 꺾어줘요. 꺾어서 다 제거를 하기는 하는데 꽃이 예쁜 다육이들이 있어요. 미인 종류는 그냥 꽃을 보고 있고요. 아리제 같은 경우에도 작지만 꽃이 참 예뻐요. 그래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한 개 정도는 이렇게 두고 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비안트도 제가 이 꽃을 보려고 놔뒀는데 여기 또 꽃대가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오는데 여기도 또 올라오고,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오면 한두 개 정도 놔두고 꽃을 보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온슬로우 꽃이 피었나 한번 볼까요? 하나가 살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다육이들이 또 이제 주인이 돌아오니까 통통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관심이 가장 중요하죠. 관심을 줘야 좀 신경 쓰고 매일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래야 또 다육이들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육이 몇 개 보여드리면서 또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다육이는 키우는 환경마다 다 달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본인이 직접 한번 또 실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힐링하면서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